네 번째 대통령 최규하 업적. 1979년 10월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가 지도자의 부재에 혼란과 불안, 거리의 긴장감.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도 화려한 연설도 아닌 침묵과 절제 그리고 책임감으로 나라를 떠받친 인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그는 왜 역사 속에서 과도기의 대통령으로 불릴까요? 그는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최규하 대통령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의 소년. 1919년 7월 16일 강원도 원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조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둡고도 무거운 시대. 나라 없는 백성의 삶 속에서 그는 공부를 택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책임지는 기질.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성향이 이때 이미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교육자의 길 대신 행정과 외교의 길을 걷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외무부에서 일하며 국제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외교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 없는 행정가, 조용히 협상하는 관료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야 한다. 총리로서의 책임. 1975년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대통령은 박정희. 강한 리더십 아래에서 최규하는 조용한 행정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온건하다. 정치적 색깔이 없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때는 감정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하다. 1026과 운명의 순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됩니다. 국가는 충격에 빠졌고 권력 공백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취임. 1979년 12월 6일 최규하는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군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전국은 급격히 변합니다. 1212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 권력을 장악합니다. 최규하는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 힘은 점점 군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을까요? 역사는 다양한 평가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더 강하게 맞섰어야 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피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1980년 봄, 1980년 5월 전국은 민주화 요구로 들끓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곧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 그 시기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그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쌓임. 1980년 8월 16일 최규하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합니다. 임기 8개월 남짓.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물러납니다. 그는 퇴임 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고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침묵의 세월. 그는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 22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과도기적 지도자, 권한 없는 대통령, 안정을 택한 행정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감당하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의 자리. 최규하는 영웅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간에 놓인 조용한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강해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물러나는 용기도 필요할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현대사는 강렬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사이에서 최규하는 조용한 쉼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이 적었기에 오해도 많았고 강하지 않았기에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랑의 중심에서 무너진 국가를 붙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도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조용한 책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의 왕들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